안녕하세요. 와이프 파이어족 만들기 대표 남편입니다. 1편의 재정 건전성 및 투자의 필요성에 이은 2편은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2편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거고 개략적인 로드맵입니다. 챕터 1 주식. 저의 종착지는 배당 주식으로 졸업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 10억 원이 필요하고 이 자금을 어떻게 만들까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이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왜 10억 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편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저는 단타에 소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투 및 험난한 길을 걸어볼까 합니다. 장투가 쉽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팔고 싶은 욕심과 손절을 치고 싶은 욕심을 이기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물려서 버티는 건 쉽지만 수익권일 때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은 주식 계좌에만 약 3,500만 원 정도의 자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7천만 원에 가까웠는데 지금 남은 자산이 약 1천만 원? 마이너스 85% 수익률입니다. 그렇게 전편에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포기하면은 정말 망한 것이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참담한 투자기를 복귀하자 라고 생각한 뒤에 다양한 서적들을 읽고 장투에 도전해보자 했습니다. 가장 투자하기 싫었고 소액만 넣었던 애플의 수익률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빅테크, 텐베거, ETF 레버리지, 배당주 우선 네 파트로 나눴습니다. 비중은 7대 2대 1 정도로 생각 중이며 점차 배당주의 비중을 늘리고 텐베거를 위한 종목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매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금액 이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생활비의 5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예금 대신 투자금으로 월 100 이상은 꾸준히 납입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도금 대출 이자가 저희는 선불제이기 때문에 부담이 꽤 큽니다. 지금 금리도 5.3% 가량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난 이후에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가능한 한 최대한 금액을 넣고 있지만 목표 금액만큼은 넣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주담대를 받고 나서는 투자 금액을 늘릴 예정이고 월급 외적으로 들어오는 지출 아니 성과금 또한 주식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강론으로 들어가서 종목 선정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픽테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술주 위주이고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10년간 선두에 있을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회사에만 투자를 지금도 했어요. 그리고 ETF 중에서 속설의 경우에는 모든 기술체의 중심에는 두뇌격인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투자 중이고 하지만 레버리지, 특히 세배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비하고자 비중도 20% 그리고 방식은 스윙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나마도 많이 없던 레버리지를 정리하고 약간의 수익을 본 곳으로 테슬라 및 슈드를 조금 매수했습니다. 배당주의 경우에는 슈드를 모을 예정인데 슈드 자체도 배당주를 모아놓은 배당 ETF니까 매력적이지 않나요? 배당률의 등락에 따른 스트레스도 없으니 모아가기 좋은 ETF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꽤나 심오합니다. 와이프가 좋아하는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진담이긴 하지만 마냥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4차 산업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분야가 있어요. 과거 닷컴 버블에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왔듯이 이 중에서 포스트 애플과 구글과 마소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어떤 회사가 혁신적인 회사가 되느냐? 파괴적인 혁신을 가진 회사는 기술적인 혜자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인류의 혁신은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는 것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분야에서 인류가 가장 큰 불편함을 느낄까요? 저는 정말 많은 분야 중에 AI와 저궤도 인공위성, 태양광, 하이퍼루프 등 최신 기술의 집약체인 테슬라는 물론이고 교통에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의 러시아어나 전 세계적인 교통체증은 정말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고 이것이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해요. 당연하게도 많은 리스크가 있지만
도저히 제 머리로는 생각하기가 힘들어서 순배기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지켜만 보고 묻지마 투자만 할 것이냐? 아닙니다.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조비의 첫 매출 달성, FAA의 3단계 허가 획득,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와의 독점 계약 체결 등등 언제라도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조비를 투자해라는 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4차 산업 중에 본인만의 종목을 꼭 발굴하셔서 꼭 텐베거를 이뤘으면 하시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저랑 같이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 어떤 종목이라도 좋아요. 하루에 한 개는 힘드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3주 이상을 사는 거예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5만 개는 사고 싶은데 현재 돈이 없네요. 그리고 꾸준함과 시간이 개미들의 가장 큰 무기란 걸 꼭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순간의 흐름에 휩쓸려서 그 흐름을 타다가 낙오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박서방 생일 축하해! 그리고 챕터 2 부동산. 부동산은 주식보다 투자 경험도 공부 경험도 짧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임장을 다닌 지 고작 5개월 차이고 몇 개월 전만 해도 부동산을 어떻게 사지? 나 돈 없어 하던 저이고 물론 지금도 돈이 없지만 과거보다 조금은 레벨업을 한 것 같아요. 고작 5개월 차에 배운 점을 나열하는 것도 웃기지만 굳이 나열해보자면 우선 저는 제가 사는 도시가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곳에서 가장 비싼 곳을 들어가고 싶다고만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수도권을 열심히 임장 다니다 보니 아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니다 보니 이 돈이면은 여기가 훨씬 낫겠다 생각이 최근에야 들더라고요. 고양시에 월세로 살고 투자는 서울에 하고 라는 마인드가 생성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월세를 정말 터부시했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음을 탓하며 돈 많은 사람만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갭 투자만이 아니라 계약금만 있으면 새 집을 가질 수 있는 청약 또한 좋은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송 작가님이 하지 말라고 한 임장 스터디를 가입을 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의 고견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서 더욱더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음부터는 제가 스스로 지역을 분석해서 내 예산에서 가능한 단지 위주로 임장을 다녀볼 생각입니다. 제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암튼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주식은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묻지마 투자를 하는 중이고 지금은 단타를 칠 때보다 훨씬 더 마음도 편합니다. 걱정도 안 되고요. 돈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무튼 부동산을 열심히 임장을 다니고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레벨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 2년 뒤에는 두 번째 집을 살 계획까지 세웠고 말이죠.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 자체를 늘려서 파일을 늘리고자 노력 중입니다. 유튜브가 아닌 다른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뭔지는 아직은 비밀입니다. 와이프가 제가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열심히 사는 게 답은 아니지만 답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정말 기분 좋은 말이더라고요. 제 주식,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대략적으로 이러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배당주로 은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계산법 및 쇼킹 부동산에서 목표로 설정하는 3주택을 위한 저만의 로드맵을 소개해 드릴게요. 열심히 살아요, 우리. 다음 편은 은퇴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 및 그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